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월 초면 늘 찾아오는 컨텐츠죠. 개봉 예정 기대작 탑10 시간입니다. 매월 다양한 개봉 영화들을 소개하고 기대해보는 컨텐츠입니다. 4월, 벚꽃이 피는 봄입니다. 이 아름답고 잔인한 4월에 극장가는 올해 최대작을 맞이했죠.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개봉주를 초토화시킬 예정입니다. 영화 관계자 누구를 만나도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어벤져스가 천만은 기정사실일 거고 어떤 영화도 감히 같은 주에 개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어벤져스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이제껏 이어온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는 영화이니까 더욱 그렇죠. 영화가 잘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흥행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스는 아마 4월 24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개봉일은 미확정이지만 4월 24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 어벤져스 개봉. 다른 영화들은 모조리 회피. 이러면 첫날 100만은 가뿐하겠는데요. 어쨌든 4월 24일 이전에는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다양한 히어로들이 등장하더군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개봉 예정 기대작 탑10 시작합니다. 모든 히어로의 능력이 하나로 모였다. 솔로몬의 지혜, 헤라클레스의 힘, 아틀라스의 체력, 제우스의 권능, 아킬레스의 용기, 머큐리의 스피드까지. 우연히 슈퍼파워를 얻게 된 소년,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샤잠입니다. 주문을 외쳐라 샤잠. 샤잠이라는 히어로는 익숙하지 않은 히어로죠. 예전에 아이언맨이 처음 개봉했을 때도 아이언맨 자체가 마블의 코믹스 중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던 이류 캐릭터였잖아요. 그런데 샤잠은 원래 캡틴 마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잠이라는 캐릭터가 지금이야 뭐 샤잠, SHAZAM이 전부 다 과거의 신들, 혹은 영웅들의 힘,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뉴 52에서 새로 리부트되기 전에는 캡틴 마블이라는 DC의 히어로였어요. 마블의 캡틴 마블이 아니라 DC의 캡틴 마블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이너한, 그러니까 한국에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캡틴 마블과의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얘는 말하자면 구 캡틴 마블이거든요. 어쨌든 이 샤잠이라는 영화는 일단 감독이 참 재밌습니다. 예전에 제임스 완이 아쿠아맨을 맡았을 때도 참 신기했었는데 이번엔 데이비드 F 샌드버그입니다. 샌드버그 감독은 입봉작부터 지금까지 에나벨 인형의 주인까지 공포 영화 외에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공포 영화의 전문가, 공포 영화의 프로페셔널인데 이 사람이 지금 히어로 영화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일단은 공포 영화에 익숙했던 제임스 완은 아쿠아맨을 아주 훌륭하게 연출했거든요. 데이비드 F 샌드버그는 어떤 식으로 연출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는 아쿠아맨의 물맨 붐 이후로 DC 붐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히어로 영화를 참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잠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저는 이상하게 요즘은 DC를 많이 응원하게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잭 스나이더 치하에서 너무나 너무나 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굴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DC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쿠아맨은 성공했고 이제 샤잠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런 마이너한 히어로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샤잠 2019년 4월 3일 개봉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정일과 순남의 가족. 어김없이 올해도 아들의 생일이 돌아오고 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수호가 없는 수호의 생일, 가족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서로가 간직했던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기로 하죠. 1년에 단 하루 널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는 날. 2014년 4월 이후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 생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설경구, 전도연 주연이에요. 일단 연기력으로는 뭐 정평이 난 두 배우죠. 네, 설경구, 전도연은 뭐 사실 연기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배우들이고 이종원이랑 감독은 이런 종류의 상업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영화를 두 편 정도 연출을 한 게 필모에 잡히는데 이렇게 큰 상업 영화는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세월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왜냐면 세월호 관련된 영화들이 이번 한 번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몇 번 다뤄졌었고, 작은 영화에서 다뤘었고, 또 최근에는 악질경찰 같은 범죄 영화에서도 세월호를 다뤘었습니다. 이번 생일은 좀 더 본격적으로 세월호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놉시스만 읽어봐도 굉장히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영화로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을지가 참으로 기대가 되고요. 세월호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생일이라는 영화입니다. 2019년 4월 3일 개봉입니다. 죽었던 딸이 돌아오고 진정한 공포가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딸 엘리를 잃은 크리드는 죽은 것이 살아 돌아온다는 애완동물 공동묘지에 딸을 묻게 되고 어딘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엘리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 되어 가족들의 숨통을 조여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원작이 스티븐 킹의 대표작 애완동물 공동묘지를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티븐 킹을 나름대로 좋아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티븐 킹의 원작이 영화화된다면 저는 항상 기대가 돼요. 네, 얼마 전에 나왔던 그것도 그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놉시스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애완동물 공동묘지에 딸을 묻었고 딸이 이제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가 뒤틀리게 마련이죠. 네, 생각하기 쉽고 예측하기 쉬운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공포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 킹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지도가 있는 작가이고 그의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당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공포 영화가 공포의 묘지 말고도 또 개봉을 하는데요. 공포의 묘지가 가장 큰 기대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왜 공포의 묘지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그냥 스티븐 킹의 원작으로 애완동물 공동묘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제목을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스티븐 킹 원작, 케빈 콜시 감독, 제이슨 클락, 존 리스구 주연의 공포의 묘지입니다. 2019년 4월 11일 개봉이에요. Hot damn. 대기업 CEO에서 펜타곤 수장을 거쳐 미국 부통령까지 오른 딕 체니. 재임 시절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가 내린 결정들은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뒤바뀐 역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시간에 묻혀버렸습니다. 그가 바꾼 글로벌한 역사의 변곡점을 추적하는 영화. 그야말로 실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 바이스입니다. 자, 바이스. 바이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2019년 4월의 최대 기대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바이스 자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가 대단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네, 저도 바이스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바이스가 제가 그 GV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 격주마다 진행하는 인수분해에서 바이스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뭐 다양한 말씀 드리고 또 리뷰도 올려드리겠지만 이 바이스라는 영화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담 맥케이라는 감독인데요. 아담 맥케이는 그 유명한 빅쇼트의 감독이기도 하죠. 이번 바이스가 빅쇼트에 다가갔는지 다가가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쇼트에서도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는데 네, 이번 바이스에서도 크리스찬 베일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군요. 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또 제가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 바이스입니다. 2019년 4월 11일 개봉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때 아일랜드의 한 수도원에서는 성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를 로마로 들고 오기를 원했고 로마에서 온 수도사가 아일랜드에서 성물을 지켜왔다던 디아미드와 벙어리 수도사들은 함께 로마로 향합니다. 성물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를 노리는 자인 레이몬드의 일행이 나타나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되죠. 과연 이 수도사들은 성물을 무사히 지켜내고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필그리미지라는 영화입니다. 일단은 톰 홀랜드가 나오는 영화죠. 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이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미 개봉한 지 좀 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좀 뒤늦게 개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전에 톰 홀랜드의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평가들은 좀 안 좋았던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작으로 뽑긴 했지만 4월 영화들 중에서는 글쎄 어떨까요? 아직 나오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보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일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이죠. 필그림이지 2019년 4월 11일 개봉입니다. 기만한 거야. 여보, 같은 학교 2학년 주리와 유나가 학교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최근 주리의 아빠 대원과 유나의 엄마 미희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게 된 두 사람. 이 상황이 커지는 것을 막고 싶은 주리는 어떻게든 엄마 영주 몰래 수습해 보려 하지만 유나는 어른들 일에는 관심이 없다며 엮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때 떨어진 주리의 핸드폰을 뺏어든 유나는 영주의 전화를 받아 그동안 감춰왔던 엄청난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이를 본 주리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자, 폭풍 같은 사건을 마주한 두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죠. 미성년이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무려 김윤석이에요. 김윤석은 이 영화에서 대원 역할도 맡고 감독을 맡았습니다. 김윤석의 첫 감독 영화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영화가 나올지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놉시스만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는 얼른 와닿지는 않는데 예고편만 봐도 잘 모르겠고요. 96분 정도 되는 런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잘 연출이 되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과 감독을 잘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연기를 잘하면서 감독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미성년 2019년 4월 11일 개봉입니다. 헬보이가 소속된 BPRD의 임무로 영국의 한 비밀단체의 괴수 사냥을 도우러 갔지만 되려 공격을 당하고 곧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기 517년 아서왕에게 패하고 몸이 6조각으로 나뉘어 봉인된 블러드 퀸을 다시 부활시켜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초자연적 빌런들에 의해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헬보이는 이들에 맞서 인류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야만 하죠. 참고로 BPRD는 초자연 현상 연구 방해국이라고 하네요. 자, 헬보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헬보이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헬보이라는 이 히어로죠. 네, 여러분 이거 히어로 영화입니다. 헬보이라는 히어로에 걸맞게 바로 청소년 관람 불가
정서형 관람 불가. 일단 우리는 잔인할 것이다. 우리는 데드풀을 뛰어넘을 것이다.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강렬한 의지가 보이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번 4월은 정말 히어로 영화들이 크게 나오는 것 같네요. 닐 마샬 감독이고요. 데이빗 하버, 밀라 요보비치고요. 그 다음에 조연 중에 데니얼 데킴이 나옵니다. 네,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의 데니얼 데킴인데요. 아무튼 되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영화일지가 가장 기대가 돼요. 진짜 뭔가 예사롭지 않은 영화인 건 분명하고 뭔가 마니악한 인기를 끌 것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 정도의 수위, 이 정도의 영화가 얼마나 통할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벤져스 전에 헬보이 같은 영화 또 볼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데드풀이 제법 인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헬보이도 이제 물론 이제 다르긴 하지만 유쾌함의 그 종류도 다르고 잔인함의 정도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한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헬보이가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2019년 4월 11일 개봉하는 헬보이입니다. 처음 만나는 타임 리와인드 무비 다시 봄. 깨어나 보니 어제 나의 시간이 하루씩 뒤로 가기 시작했다.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 딸을 사고로 이룬 후 절망에 빠진 은조. 중대한 결심을 한 그날 눈을 떠보니 시간이 어제로 되돌아갔다.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살기는 은조는 불행했던 자신의 어제를 바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계속 어제로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간 여행에 관한 미스터리한 키를 쥔 남자 호민을 만나게 되는데 시간을 되돌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청아 주연, 홍종현 주연의 타임 리와인드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장르적인 아이디어죠. 이런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은 이제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영화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로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라는 영화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로 잘 꾸밀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장르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제목이 참 뭐랄까요? 아주 다시 봄 이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정용주 감독의 작품이고요. 2019년 4월 17일 개봉하는 한국 영화 다시 봄입니다. The Curse of La Llorona. 1973년 애나는 남편 없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애나가 담당하던 한 여인의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자 그녀는 이것이 요로나의 짓이라면서 애나에게도 똑같은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죠. 어느 날인가부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의문의 존재가 아이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 세계가 벌벌 떤 최강 물귀신 요로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요로나의 저주 컨저링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이 컨저링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제임스 완 제작입니다. 컨저링 유니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궁금한데 93분으로 정말 짧고요. 개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4월 한 17일 그 주쯤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어벤져스랑 맞붙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공포 영화고요.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컨저링 유니버스의 영화이기도 하죠. 대신 이제 컨저링 유니버스의 지난 작품 더 넌이라는 작품이 정말 무섭게 보이려고 했는데 무섭지는 않고 우습기만 했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이번 요로나의 저주는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넌에서는 그야말로 컨저링 유니버스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었던 발락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요로나의 저주는 과연 어떨지. 자, 4월에는 공포 영화가 꽤 개봉을 하는군요. 요로나의 저주 2019년 4월 개봉이고요. 아직 개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요로나의 저주입니다. 네, 마지막 영화는 더 말할 게 없네요.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네, 이 영화는 다 보러 가실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겠고요. 뭐 스토리도 다 아시잖아요. 네,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인피니티 워 끝나고서 이제 지구가 절반만 남았죠.
그리고 히어로들도 이제 소수밖에 남지 않았지만 운명을 바꿀 최후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뭐 등장인물들이 이제는 너무 슈퍼스타가 돼서 그 주연 배우들 몇몇만 봐도 진짜 와 항상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벤져스는 이 배우들이 한 번에 나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젠 다 새삼스럽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고요. 뭐 4월 개봉인데 네, 당연히 1000만 넘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가볍게. 일단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네, 역시 스포일러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맥스로도 개봉을 하고 4DX로도 개봉을 할 텐데 일단은 어벤져스는 아이맥스로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어떻게 예매를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도 마블 영화들은 나오겠지만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작품이고 그래서 뭐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4월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올해 아마 최대 큰 작품으로 남을 어벤져스 엔드게임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네, 기대가 듭니다. 네, 이렇게 2019년 4월에 개봉 예정 기대작 10작품을 만나봤습니다. 4월에도 풍성한 영화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큰 한방, 정말 큰 한방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1년 동안 많이 참으셨네요. 네, 그 뒷얘기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요.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2019년 4월 네, 저는 이제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약간 코감기 기운이 있네요. 그리고 좋은 영화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